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혹시 옛날의 아기를 잃어버리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아마 제가 그 딸일지 몰라요. 아,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동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따금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낭만적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 바이킹이나 고국에서 추방당한 러시아인이 딸일지 몰라요. 집시일지도 모르고요. 이곳저곳 여행하는 것을 자주 상상하니까. 집시의 자식이라는 것도 그럴듯한 얘기인걸요. 아저씨는 제가 예전에 고아원을 뛰쳐나갔던 사실을 아세요? 저는 몰래 비스킷을 먹다가 심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날 고아원에서는 9살짜리 여자아이를 식품 저장실에 홀로 남겨두고 나이프들을 닦으라고 시켰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비스킷 단지가 있지 뭐예요? 겨우 9살밖에 되지 않고 배가 고픈 여자아이가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고아원 직원들이 식품 저장실로 들어왔을 때 제 입술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지요. 그들은 저를 때리고 식사도 주지 않았어요. 다른 고아원 친구들에게는 제가 도둑이어서 혼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어요. 단지 6km밖에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 다시 고아원에 끌려왔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 후 일주일 내내 말썽쟁이 강아지에게 벌을 주듯이 툭하면 나무 기둥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네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다음번에는 좀 더 밝은 내용의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께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주디 울림. 2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미 오빠가 프린스턴 대학교 깃발을 보냈어요. 우리 방이 한쪽 벽만큼이나 크더라고요. 오빠가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맙지만 그 깃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깃발이 오렌지색과 검정색이 우리 방이 붉은 빛깔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예 걸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보관해 두었다가 목욕 가운으로 놨을까봐요. 안 그래도 지난번 빨래를 잘못해 목욕 가운이 쪼그라들었어요. 요즘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한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저는 분명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교수님들마다 공부 방법에 대해 다르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 화학 교수님은 세부적인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역사 교수님은 큰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요. 그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역사 교수님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사소한 실수는 되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6교시를 알리는 수업종이 울리네요. 서둘러 과학교실로 가봐야 해요. 걱정이에요. 다음 주 시험이거든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상쾌한 3월이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는 토요일에 사냥게임을 했을 때처럼 밖으로 나가 신나게 달려보고 싶어요. 그것은 도망가는 3명의 한 무리 학생들이 쫓는 게임이었는데 정말 재밌었지요. 우리는 그날 들판을 이리저리 몇 킬로미터나 뛰어다녔어요. 도망자들이나 그들을 쫓는 무리나 쉽게 승리를 가리지 못해 서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막 우겼지요. 얼마나 신바람나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는지 저녁 식사에 그만 늦고 말았어요. 모두 배가 몹시 고팠고 옷은 온통 진흙 범벅이 되었지요. 아저씨, 저는 지난번에 치른 모든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어요. 이번 시험은 꽤 쉽게 느껴졌지요. 다시는 낙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이미 낙제한 2과목 때문에 우수상은 못할 것 같아요. 아저씨는 햄릿을 읽어보셨나요? 만약에 아직 안 읽으셨다면 시간을 내어 감상해보세요.
저는 일찍이 섹스피어의 이름을 들어봤지만 그토록 훌륭한 작가인지는 몰랐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스스로 책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고는 했지요. 오늘도 햄릿의 여주인공 오피리아가 되어보는 상상을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녀와는 여러모로 다르지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니 햄릿을 잘 돌봐주어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저희 상상 속의 햄릿은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랍니다. 왕과 왕비가 세상을 떠난 다음 오피리아는 햄릿과 함께 덴마크를 순조롭게 통치하지요.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 햄릿은 정치 쪽에 집중해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오피리아인 저는 훌륭한 고아원을 설립하지요. 아저씨나 다른 후원자들이 방문하시면 제가 기꺼이 나서서 이곳저곳 안내를 해드리겠어요. 아저씨의 우아한 덴마크 왕비 오피리아 올림 3월 24일 아니면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는 요즘 좋은 일이 잇따라 생겨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이런 때는 없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루사 에버트가 대학 단편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어 상금으로 $25를 받았어요. 아직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요. 응모자들 대부분은 4학년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작가가 되었나 봐요. 또 다른 좋은 일은 봄에 공연하는 연극 작품에 제가 배우로 뽑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섹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 인데 야외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일은 제가 셀리와 줄리아 두 친구와 함께 뉴욕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비 도련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지요. 저는 친구들과 뉴욕에서 쇼핑을 하고 저비스 펜틀턴 씨의 안내를 받아 영국도 보러 갈 계획이에요. 뉴욕에 가면 줄리아는 자기 집에 머물고 저와 셀리는 호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어요. 뉴욕 여행을 하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저는 제대로 된 극장이나 호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참, 저희가 극장에서 어떤 작품을 볼지 아세요? 바로 햄릿이랍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우연이에요. 저는 지난주 몇 주 동안 햄릿 책을 끼고 살아 그 내용을 줄줄 외울 정도지요. 아저씨,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요즘 잇따라 일어난 좋은 일들 때문에 흥분되어 좀채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정말 멋진 세상에서 주디 올림, 추신. 방금 달력을 봤는데 오늘은 3월 28일이네요. 4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뉴욕은 정말 굉장해요. 이렇게 복잡한 곳에 아저씨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드네요. 겨우 이틀을 보냈을 뿐이지만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은 필요할 듯해요. 뉴욕의 거리는 정말 흥미로워요. 수많은 사람들과 줄지어 늘어선 가게들은 하나같이 멋지지요. 쇼윈도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요. 그럴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이곳에서 예쁜 옷들을 쇼핑하며 살고 싶어요. 토요일 아침에 저는 셀리, 줄리아와 함께 쇼핑을 갔어요. 많은 가게들이 있었지만 벽이 온통 하얗고 바닥에는 파란 카펫이 깔렸으며 창가에는 실크 커튼이 드리워진 예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인사하기에 저는 바보같이 악수를 건넸지 뭐예요? 우리가 쇼핑 중이란 사실을 잊었던 것이죠. 거기서 모자를 사러 갔을 뿐인데 말이에요. 다만 줄리아는 달랐어요. 그 친구는 거울 앞에 앉아 여유롭게 이것저것 모자들을 써보더니 그 가운데 가장 예쁜 것들을 2개 샀지요. 가격표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드는 모자를 척척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쇼핑을 마친 뒤 저비 도련님을 만나 고급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고아원 식당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훌륭한 식사였죠. 생선을 먹을 때 엉뚱한 포크로 사용하는 실수를 했어요. 다행히 웨이터가 슬그머니 다른 포크를 건네주어 아무도 어리숙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극장에 갔어요. 정말 화려한 곳이었죠.
저는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마도 이따금 그 극장이 꿈에 나타날 정도예요. 셰익스피어는 누가 뭐래도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작가예요. 무대 위 햄릿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읽고 분석했을 때보다 훨씬 멋졌어요. 그야말로 그 작품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었지요. 작가보다 배우가 되고 싶던걸요? 당장 대학을 그만두고 연기학교에 가면 어떨까요? 나중에 아저씨가 연극을 보러 오시면 제가 무대에서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때 아저씨는 양복 단추구멍에 빨간 장미를 달고 오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저씨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토요일 밤에 돌아왔어요. 기차에서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작은 탁자의 램프가 놓여 있었지요. 저는 조심성 없이 줄리아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기차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 그러자 줄리아가 제게 물었지요. 넌 대체 어디서 살았던 거니? 시골에서. 저는 힘없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넌 여행도 안 해봤니? 줄리아가 다시 묻더군요. 대학에 올 때까지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줄리아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렸나 봐요. 그 친구는 저를 신기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요. 그렇듯 고아원과 세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행히 고아원 밖 세상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답니다. 예전처럼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과 오랜 시간 어울려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요. 한동안 저는 사람들이 눈길이 느껴지기만 해도 괜히 몸이 움찔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게서 고아원의 흔적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긴장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사라졌지요. 접이 도련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를 깜빡할 뻔했네요. 정말 친절한 분 아닌가요? 저는 요즘 세상 남자들이 모두 고아원 후원자들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답니다. 이 편지는 꽤 길어졌네요. 이만 줄일게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홀림.